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12달 보면 벌써 2021년 3분의 2 지나갔어요. 9, 10, 11, 12 이제 3분의 1 남은 기간입니다. 오랜만에 연일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미국 주식들 증시가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0.1%대 하락했어요. 다우 0.11%, 또 나스닥은 0.04%, S&P 500은 0.13%. 그러니 0.04, 0.1%대 아주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연일 최고치 경신을 이어왔었는데 숨고르기, 아주 소폭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한 달간을 보면 9월 1일이죠. 8월 한 달간 보면 다우 1.2% 상승하고 나스닥이 무려 4%나 올랐어요. 한 달간. S&P 500은 2.9. 그러면 한 3% 정도 보면 S&P 500 3%, 나스닥 4%. 한 달에.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5% 정도만 상승해도 충분한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7개월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7개월간. 이것은 2018년도 1월 이후에 최장기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9월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3% 하락했어요. 오늘 보면 세 가지 지수가 0.1%대에 비하면 0.83이면 많이 하락한 거죠. 이 세 가지 지수에 비하면. SOXX 올해 들어서 보면 24%나 상승을 한 상태예요. 378달러에서 468달러까지 24% 상승하면서 올해 8개월간 올라왔습니다. 또 SOXQ는 상장한 지 2달 조금 더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6월 달인가 상장했어요. 한 7%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쭉 1년, 3년, 5년, 무려 10년까지 10년 동안 하락은 안 하겠지만 보통 6개월간, 1년간이라도 수익 그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났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기억이 없으시죠? 보통 많은 종목들을 비교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6개월 동안, 1년 동안, 2, 3년 동안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보면 마이너스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1년간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SOXX는 52% 상승을 했어요. 세 가지 지수 봅니다. 또 나스닥 보면은 대표 QQQ죠. 29%, 또 S&P 500의 SPY도 거의 비슷하게 3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1년간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패시브 ETF는 5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따르는 SOXX 52%라 그랬죠. FNGS, 팡플러스죠. 이것은 QQQ나 SPY와 비슷하게 1년 동안 28%를 상승했습니다. SOX 어제 말씀드렸던 거 보면 10년간 9.7배나 상승했고 나스닥이 6배 상승하고 10년간 S&P 500이 3.8배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0년 그러면 S&P 500 3배, 나스닥 6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8배, 한 이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우리 힐링 가족분들 보면 새로 시작했죠? 4월 9일 날.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 5개월째 돼갑니다. 미국 테크탑 10,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거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또 코덱스 팡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신 구성 비중, 비율이 조금 다르고 또 종목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특징은 미국의 대형주에 테크탑 10 말대로 대형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번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요즘에 중국주 알리바바 또 바이두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요. 3개월을 봅니다. 미국 테크탑 10이 약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10%, 한 반이 안 되죠. 6개월로 본다 그러면 미국 테크탑10은 아직 6개월은 안 됐지만 현재 보면 21% 정도 상승을 했고 코덱스 팡플러스는 그거의 3분의 1,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을 본다 그러면 수익률을 보면 미국 코덱스 팡플러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보다 미국 테크탑10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3% 하락했는데 종목들 보면 네덜란드의 자동차 반도체 NXP 5.5%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삼성과 SK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은 0.74%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들 보면 애플이 어제 3%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0.84%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주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국주들이 얘네들 웬일입니까? 다들 혼조세를 보이는 과정에 이 와중에 알리바바 2.9%, 바이두 2.51% 눈에 띄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기술주들 중에 전기차 테슬라 0.66% 상승을 했습니다. 735달러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테슬라 니오 3.99 무려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도별 해외 계좌 주식 계좌 수를 한번 봅니다. 연도별 해외 주식 계좌 수 보면은 2016년도 5년 전이죠. 계좌 수가 85,630개, 85,000개에서 5년 만에 331만 개로 약 40배가 증가했어요.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의 수입니다. 5년 전에 85,000개의 계좌가 있었어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2019년도부터 급상승을 했죠. 특히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40배나 계좌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인이 많이 거래한 해외 종목 탑 50 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테슬라, 애플 항상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또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6개죠. 이거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종목이 연상됩니까? 딱 보면 나올 텐데요. 여기에 페이스북까지 합하면 7종목이 약 90%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슬라, 애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또 페이스북까지 합한다 그러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에 모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타이거에서 미래에셋에서 ETF 참 잘 만들어냅니다. 미국 테크 탑10 비교를 해드렸지만 코덱스 팡플러스도 3년간 3배씩 상승하는 그러한 좋은 ETF예요. 그런데 지금 3개월, 6개월의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의 보통 3개월 만에 2배 이상, 6개월 만에 벌써 3배 가까이 오르는 이러한 미국 테크 탑10이 참 좋은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종목도 좋지만 안전하게 우리 힐링 가족분들은 미국 테크 탑10을 비롯한 이러한 미국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가지고 계시면 아마 나중에 큰 이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7등에 보면 인베스코 QQQ 아시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예요. QQQ. 우리나라에는 원화로 투자하는 타이거, 킨덱스, KB스타, 또 코덱스, 나스닥 100이라는 그러한 ETF가 있어요. 또 8번에는 SPDR, 이것이 바로 SPY, S&P 500을 추종하는 ETF예요. 가장 대표적인 QQQ와 SPY입니다. 또 SPY면 똑같이 우리나라에 또 타이거, 킨덱스, 코덱스, KB스타, S&P 500 ETF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많이 거래한 해외 종목 그러면 해외 종목이면 거의 다 미국이 1등이죠. 그중에 극히 일부가 중국과 또 뭐 일본도 포함되고 유럽도 포함되겠지만 거의 다 해외 주식 그러면 미국이 우선입니다.
그 보면은 현재 1등부터 8등까지 본다 그러면 미국 테크 탑 10과 또 나스닥 100, 또 S&P 500 ETF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해외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그렇게 연일 상승하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리다가 오늘 아주 조금씩 0.1%대 아주 조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